오늘은 제가 퇴사하고 뭘 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발리에서 2달간 지내다 왔습니다. 바로 간 건 아니고 한 2-달 있다가 결정했어요. 생각만으로는 와, 퇴사다, 드디어 자유다 하면서 마냥 행복하고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지만 막상 제가 발리로 떠날 때 저는 정말 많이 불안한 상태였어요.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7시간 동안 불안과 관련된 팟캐스트만 무한 반복해서 들을 정도였거든요. 앞으로 수입이 끊기는 것도 걱정되고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위로해주는 친구들의 말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온전히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사실 발리가 아니더라도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충전과 환기가 필요했어요. 많이 피폐해져 있던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충전하고 싶었거든요. 퇴사 전에 심리상담 선생님한테 퇴사를 결심했다고 얘기를 꺼냈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을 때 확 전환을 시켜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 그걸 환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행이나 이사,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 같은 게 있다. 저도 그 환기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퇴사하고 1달 동안 그냥 방에 누워있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늦잠 자고 싶어도 출근하던 습관이 들어서 아침에 눈은 일찍 떠지지.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혼자 햇빛 받으면서 누워있으니까 행복하다기보다는 불안감만 더 커지지. 평일에 친구들은 다 일해서 만날 사람도 없지. 그때는 그랬어요. 아, 아버지가 은퇴하고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 남들 다 일하는데 나는 뭐하냐 라는 생각 말고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기존에 살아왔던 그 틀에 박힌 생각과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의 정신은 관성이 너무 심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 이전의 방식대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과거와 다른 환경에 나를 놓는 것이 필요했어요. 둘째, 낯선 사람들 사이로 떠나고 싶었어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기대도 걸지 않고 나의 배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알아가고 싶었어요. 퇴사를 하고 나니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의 이 바뀐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나도 나에게 정답을 못 주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정답을 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라서요. 셋째, 나와의 대화를 좀 깊게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돌파구는 안 보이고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괴롭히는 제 머릿속 목소리가 매일매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어차피 평생 나라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이 나약하다,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괴롭고 폭력적인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나를 달래주고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나와의 질 좋은 시간을 이제라도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아니,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굳이 발리였냐. 당시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거의 본능적으로 발리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전에도 몇 번 짧게 다녀온 적은 있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크게 7개가 있더라고요. 첫째, 물가. 발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아무래도 동남아 국가라서 뭘 해도 저렴했어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레저비 모든 분야에서요. 금전적으로 큰 부담 없이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긴 기간 동안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둘째, 치안. 같은 동남아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자 혼자 가는 여행이다 보니 그래도 안전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현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친근하고 또 나 홀로 여행객도 정말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치안 면에서도 발리가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느껴졌어요. 셋째, 무계획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지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발리를 가기로 결정한 건 고작 4일 전쯤이었어요. 그때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살러 가는 거라서 아무 계획도 세우기 싫었고 계획을 세울 마음 상태도 아니었어요. 계획이라는 것도 신나고 기대감에 가득 찼을 때 세우는 건데 저는 그냥 숨이 막혀서 도망치듯이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떨어져도 전혀 걱정 없는 곳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넷째, 한국과의 거리. 그래도 여차하면 한국에 돌아가기 부담스럽지 않은 곳에 살고 싶었어요. 5번째, 자연환경. 도시와 콘크리트 빌딩 숲 속에 살다 보면 불안과 우울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분주하고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로 바쁘게 가고 있고 무표정하고 바쁜 사람들 속에서 저도 덩달아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문득 나무, 숲, 자연, 동물, 바다
지상층 건물, 수영장 이런 것들 속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서울에 살 때도 쉬는 날에는 항상 본능적으로 근교의 공원이나 산, 호수를 찾아다니곤 했는데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을수록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한국에도 자연은 있지만 자연을 찾아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장소 자체가 온통 자연으로 둘러싸여 우거진 곳에 길게 살고 싶었어요.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좋은 곳에서 옷도 편안하게 입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아무 눈치도 안 보면서요. 6번째, 동물. 추가로 동물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되게 마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퇴근하고 돌아와서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귀여움이 승리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랜선 집사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만큼 강아지, 고양이들처럼 귀여운 동물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냥 힐링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애견 카페나 동물원 같은 거를 가지 않는 이상 동물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길거리에서 보이는 주인 있는 강아지들은 그마저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거나 요즘은 포대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발리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길에 치이는 게 강아지, 고양이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서 그냥 와서 친한 척을 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누사페니다 섬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냥 길가에 소 가족이 송아지들이랑 같이 그늘에 누워있고 닭이랑 새끼 돼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봤고요. 강아지랑 고양이는 기본이고요.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저도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7번째, 요가와 레저. 요가. 사실 가장 먼저 발리를 떠올리게 한 이유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요가를 꾸준히 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뻣뻣하기로 전교에서 1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요가냐? 저는 요가가 몸으로 하는 명상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유명 요가원의 프로그램들을 보니 명상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저는 그냥 명상이랑 요가만 미친 듯이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답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발리를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딘가로 무작정 떠나는 것이 항상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답이었어요. 각자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각자의 해답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기존에 저를 갉아먹던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낯선 땅, 낯선 환경에 혼자 똑 떨어져도 씩씩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도 무리 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다시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행을 가면 일상 속에서는 경험해보기 어려운 상황들을 매일같이 마주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매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급 리조트에서 쉬고 마사지 받는 휴식 여행과는 거리가 매우 먼 여행을 했습니다. 1만원짜리 호스텔에서 자고 1,000원짜리 현지 식사를 하고 교통비 아끼려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랑 얘기할 기회도 많았고 고급스러움으로 포장된 휴양지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총 260만 원을 들여서 2달간 발리에서 지내고 왔습니다. 금액은 대략 이렇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만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하나씩 풀어볼 생각이에요. 발리에서 머물던 2달간 저는 참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것을 느끼고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시카라는 친구는 저와 동갑이었고 슬로바키아의 심리 치료사였어요. 그 친구는 심리치료와 명상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기 위해 40일 정도 우붓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 마침 저를 마주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고 다음날 출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에게 부모님의 기대에서 나를 분리하는 게 나도 참 어려웠던 것 같다 라던가 진로 앞에서 고민이 되는 건 당연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그런 크고 작은 응원들을 받으니 저도 많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적과 환경은 매우 다르지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는 폴란드에서 온 카시아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저와 비슷한 업종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다가 발리로 여행 와 있는 시기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평생 해온 일이 이건데 사실은 하면서도 너무 싫어했던 일이라서 막상 이렇게 되니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수업 시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마음이 공감이 돼서 먼저 말을 걸었고 그렇게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당시 친언니 가족이랑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언니가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지금 새장 속에 평생 갇혀 살다가 갑자기 새장 문이 열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뿐이라고. 결국 그 친구는 발리에 오래 남아있다가 온 김에 세계 여행을 하자며 호주도 가고 인도도 가서 요가 수련을 더 했어요. 그 친구와 중간에 한번 일주일 정도 엽섬으로 여행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연애, 커리어, 그리고 마음가짐이나 불안과 관련된 것들까지도 정말 말이 잘 통했어요. 헤어지는 날에 카시아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저한테 책 선물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급이 됐던 책인데 앞으로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리스라는 프랑스인 아저씨였어요. 한 회사에서 25년 일하셨다고 했고 가족들이 다 엔지니어 직종이래요. 큰 아들이 자카르타에서 1년 동안 일하게 돼서 겸사겸사 아들도 보러 가족이 다 같이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모두가 한 달씩 휴가를 내는 것도 너무 부러운데 그것도 가족이 다 같이 왔다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아저씨의 가족분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는 우리의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리스 아저씨는 한국이 학업 관련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나라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일하고 계신 한국 분들이 있는데 일도 너무 강도 높게 하고 퇴근도 안 한다면서요. 프랑스에도 물론 나쁜 점이 있고 미디어에서는 자기 나라의 좋은 점만 강조하기 마련이라고 하셨지만서도 휴가 제도는 찬양하셨어요. 프랑스는 기본 휴일이 25일이고 휴가를 38일까지 주는 회사도 있대요. 그래서 한 달간 휴가를 낼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삶에 지금 매우 만족하지만 이렇게 타국에서 2달씩 살고 있는 저를 보고 멋지고 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조금 더 어릴 때 그런 도전을 해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고 하시면서 저의 앞길을 응원해 주셨어요.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랜덤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속 깊은 이야기와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고 우호적인 반응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선택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나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발리가 제게 줬던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